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네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오신 후보들을 좌석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9번 새시대 참사람연합 전관 후보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기호 8번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다음 기호 7번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기호 10번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질문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맺은 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도 정해진 시간으로 인해서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하시면 사회자가 발언을 먼저 제지하고 5초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 여러분의 기조 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허경영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부재자 투표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TV 토론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5대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과 그 5번째 있는 자유권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이라는 8대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 공탁금을 5억씩을 중앙선관위는 받고 실제 부재자 투표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출마를 하게 해주셔서 참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 역을 하면서 새마을운동과 반도체 산업 방통대를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가 68불에서 17,000불이 되게 하는데 기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11위가 되었는데도 우리 국민의 생활은 세계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또한 특권층들은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보께는 모두 8개의 주제로 나눠서 이제 공통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력 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 정치 분야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이 그것인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허경영 후보부터 1분 30초간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근본적으로 지금 바꿔야 합니다. 헌법 66조의 대통령의 권한은 직무 규정은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수로서의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법원장과 또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과 국회의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와 장관과 각 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가의 원수 기능과 수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되면은 헌재와 대법원의 모든 판결이 공정성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정당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한나라당 하면 경상도, 민주당 하면 전라도, 대통합당 하면 전라도 이런 등식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선거 때만 되면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국세를 낭비하고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파당을 지어서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걸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정치 제도는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를 폐지해야지 무슨 내각제다, 무슨 5년 중입니다, 4년 연임이다 이따구 정치 제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당 제도 폐지를
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정근모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1 주제인 정치 분야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으나 지방분권, 재정 자립 등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방자치 활성화 대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끝으로 허경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반드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폐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사람이 서울시장이면 그것을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전부 서울 한나라당입니다. 부산 가면은 또 한나라당이 시장이면 그것을 감시하는 자가 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전부 그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호남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고 그 예산은 각 지자체 의원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폐지하며 지자체 의원의 보수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 보수를 전략하면은 한 사람당 7천만 원씩 4천여 명의 보수를 전략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해야만 국가 예산이 15조 원 정도 전략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소각장 하나를 예를 들면 서울 시내 전체 소각장은 폐지해야 합니다. 대도시 주민이 많은 곳에 수도권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네,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끼리 그걸 싸우고 있는데 예, 저는 잘 들었습니다. 변두리로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 이 북한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 또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및 수출 등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허경영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저를 초청해서 한국의 3,000명의 정치인 중에 저 혼자만이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미국이 요구하는 CVID, 컴플리티 아주 완벽하게 베리파이버리 검증이 가능하게 일리버저버리 되돌릴 수 없게 디스멘틀 폐기하라. 이 CVID를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느슨하게 FVID 풀리 충분히 그다음에 충분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그대로 두겠다. 일부 좀 유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갖다 놓으면 굳이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대처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는 미국과 함께 순조롭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중국이 앞으로 페레스트리카가 되어가면서 중국이 민주공화국이 5개로 생기면서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몽고와 통일을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문제를 지금의 대통령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면서도 앞으로 남북 문제를 다자간 안보 체제로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과 공동체로서 북한을 대응하면서 경제 협력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 통일 안보 분야 관련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는 답변 시간이 1분이고요. 전관 후보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초 북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했고 이 선언문에는 전문과 10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사항의 대부분은 다음 정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승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관 후보. 그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예, 더 없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승계 문제에 관해서 허경영 후보가 이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북한과 약속한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북한은 1991년 우리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아까 우리 건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 3조에 있는 그 국토의 면적 문제, 그 표시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통일 안보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약속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국가 간의 신뢰입니다. 그것은 계속 저는 그대로 할 것이며 다만 우리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1,500만 명인데 900만 명이 월 100만 원 미만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실업자가 1,000만 명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북한에 지원하는 지켜주십시오. 문제를 다 지났습니다. 네. 미리 유념하셔서 시간 전에 좀 말씀을 끝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정금호 후보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문제인데요. 답변 시간은 첫 질문에 1분 30초 허경영 후보부터 준비를 해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투명성 정도가 OECD 30개 나라 중에 25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이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 전담 기구를 만들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상하고 계신 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먼저 정치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가 불문법 국가가 아니고 성문법 국가지만은 너무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기강 확립은 먼저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 집행 비율을 100%로 해야만 내년에 그 예산을 100% 타는 이런 예산 집행 비율 제도를 없앨 것입니다. 예산을 아끼면은 예산을 80%만 쓰면은 20%가 그 다음에 삭감이 돼버립니다.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완벽하게 다 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되면은 물론 당선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예산 집행 비율을 적게 쓸수록 예산을 더 넉넉하게 줄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꼭 준 예산을 100% 다 달성해서 쓰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이것은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보도부록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유럽과 일본은 30년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없어지는 예산, 정치인들이 낭비하는 예산 이것이 16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320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전략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70만 원씩 줄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씩 남녀 1억을 줄 것입니다. 출산하는 사람은 3천만 원씩 줄 것입니다. 평생 한 사람당 15억을 돌려줄 것입니다. 네, 시간이 국가 예산을 전략해서 반드시 시간이 부족하신데 일단 시간이 경과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정근모 후보 따지리라 봅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정근모 후보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역시 사회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사회 분야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일반 국민들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은 이 사회 지도층이 일반 국민에 비해 더 부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등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요. 각 후보자들께서는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허경영 후보는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일소 방안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1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도사는 한창호 선생님께서 진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지 않냐며 정의는 따르는 자가 없어도 항상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인데 전체 인구의 50%인데 1,000만 명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1,000만 명의 실업자의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5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36가지 또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직자들이 끝없이 부정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36가지 세금을 모두 폐지하고 양도세, 상속세 모든 세금을 폐지하면서 간접세로 바꿨습니다. 지도층들이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세금이 미리 성금을 내게 합니다. 예. 세금을 떼먹는 사람이 없게 만들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또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해서 기회에 또 국민들이 말씀 이어주시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번에 질문을 이제 들어주실 것이 UCC 질문인데요. 답변은 1분 30초고요. 금민 후보부터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UCC 동영상 질문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림동에 사는 이은영입니다. 대통령 후보님들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제결혼이 나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나라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 않다고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전관 후보께서는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도 정비.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온 차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를 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예, 더 할 말 없습니다. 예, 다음 후보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허경영 후보께서는 국제 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제도 정비가 좀 잘 돼 있지 않다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실 우리나라가 유흥 산업이 발달하면서 400만 명 정도의 여성이 결혼을 해야 될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나 또 빈민들이나 서민들은 결혼할 신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 많은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인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지만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는 문호를 개방해서 국제 결혼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그 성 때문에 망합니다. 징기스칸은 성을 쌓지 않았지만 진시 황제는 성을 쌓다가 곧바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양계 혈통주의를 인정해야 하고 글로벌로서 FTA나 모든 우리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이기주의, 너무 국수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God. 국민에 의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미국 시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 군인 1개 사단을 투입하는 것이 네, 시간이 미국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정근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들 또 뭐 온 국민이 사실 제일 관심이 크신 문제일 거예요. 지금 이 교육 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문제를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전관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에는 무려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각 후보들은 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것입니다.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허경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우리는 경제는 세계 11인데 실제 사교육 경제는 세계 11인데 교육은 세계 100입니다. 10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인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험을 대학에 전공해야 될 과목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양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1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폐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 배우로. 수능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7,000불입니다. 1,700불입니다. GNP가. 우리는 그 10배 17,000불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칭화대학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대학은 세계 100위권입니다. 저는 내신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폐지해서 국가가 지원하며 고등학교 전체가 대학 들어갈 때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들어가려면 영어 단어나 수거나 독해나 토플이나 모든 영어에 관한 10가지를 고등학교 동안에 철저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시험 쳐야지. 영문과 갈래가 음악 100점, 미술 100점, 수학 100점. 이거 말입니다. 국가 예산도 낭비고 가정들이 전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후보님들 시간이 부족하시네요. 아니요, 시간에 인색하다. 아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지금 진행 시간을 표시하는 디지털 시계가 준비되어 있어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지금 드리고 있고요. 이제 1분 30초로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폭행이나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 교권 침해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 안일, 또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열의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권이 추락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교권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 교사들을 일정 기간 교사의 자격을 또다시 그 능력을 테스트한다거나 교사들에 대한 이러한 그 학생들이 교사를 또한 또 학부모들이 또 교사를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에 전부 반대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디까지나 교사로서의 임명이 되면은 우리가 범할 수 없는 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평가한다. 어떠한 기관도 교사가 된 이상 그 교사를 다시 평가하는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립대학을 저는 폐지하고 전부 사립대학화하며 우리 금면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평준화하지만 각 과별로 특성이 있게 연세대학은 뭐가 가장 뛰어나고 서울대학은 의대가 뭐가 뛰어나고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이 개성이 있어야지 대학이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 이러한 국립대학이라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전체 사립대학화 하면서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와 교육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스승한테 대어들겠습니까? 15세 때부터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옛날에는 15살이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청소년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세면은 충분히 대통령 후보를 알아볼 수도 있고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15세 때부터 역시 시간이 지나서요. 네. 만들어줘서 청소년들이 시간이 1분 30초가 지나서 이제 말씀 거기까지만 듣고 정근모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은 정근모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첫 질문입니다. 최근 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들 아실 겁니다. 이는 20대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젊은이들의 필수품인 이 휴대폰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 데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젊은 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각 후보들이 생각하시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허경영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10%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은 기업의 설비 투자가 1%입니다. 2007년은 거의 1%도 못 미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직장은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GNP는 올라갑니다.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은 매월 100만 원씩을 쿠폰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월급을 얼마를 주든 간에 국가에서 100만 원씩을 5년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하는데 100만 원의 쿠폰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대들이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5년을 그 중소기업에 있게 되면은 3억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융자를 해줘서 중소기업을 차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가게 하면서 중소기업의 취직이 용이하게 하고 또한 반도체는 2만 불까지는 가능하지만 국민소득이 5만 불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을 변경시켜서라도 줄기세포라든지 생명산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호남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새만금, 목포, 광주, 여수, 광양, 부산, 네, 마산에 이르는 다 관광벨트를 만들고 새만금의 세계적인 금융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도 답변 시간을 1분 30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민 후보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이 집값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지나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1분 30초씩 금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다음 이제 허경영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 원인을 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 보유세, 종토세 등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의식주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실제는 주식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집을 최우선으로 씁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을 차렸는데 지금은 집에 모든 걸 걸어요. 그런데 또 금융기관은 1%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5%, 10%, 15%, 연체되면 18%, 25%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지내면서 모 은행장이 스톡 옵션을 200억을 받았습니다. 1년에. 나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 절대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는 1.5% 이상, 연리 1.5% 이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것을 특별히 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서 은행에 이자 내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교육보다 더 무서운 게 은행 이자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참 제 입에서 말이 안 놉니다. 시간은 짧고. 그러나 주택 대출금리를 1.5% 낮추고 양도세, 보유세 이 빌딩에서 수입이 있는 데는 세금을 내지만 토지를 아무리 많이 가셔도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 네. 부유세가 있다 샀는데 부유세를 다 낸다는 됐습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여기는 다음. 호남주의가 아닙니다. 네, 부동산 정책. 됐습니다. 네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6번째 토론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복지 정책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관 후보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 공적연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 제도는 재정적 불안정성, 연금 간 형평성 문제, 기금 운영의 불투명성, 관리 운영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고 답변은 전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공적 그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한 바가 없어서 저는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전관 후보님은 시간이 늘 여유가 있으시고 허경영 후보는 늘 시간이 부족하셔서 참 그러나 말씀을 자꾸 허 후보님 말씀하실 때 중단하는 것 같아 안 됐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은 좀 인용을 해주시고 앞에 잘 보이시니까요. 네. 허경영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지금까지 연금을 부은 돈은 전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실제 붙지 못한 사람이 늙어서 연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실제 연금을 부은 자들은 연금이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자를 귀찮게 하고 없는 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든 공직자들은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처벌할 것입니다. 또 하나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매월 70만 원씩을 주어서 부부 140만 원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후에 어떤 불안도 없게 할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연금과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또한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5천만 원씩을 줘서 노인들이 자녀들 결혼 때문에 시골의 논밭이 전부 농협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의 이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전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5천만 원씩을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50% 절약해 가지고 반드시 드리고 출산할 때 3천만 원씩을 주고 전기, 전화, 수도, 핸드폰, 가스 요금을 각각 5만 원까지 국가에서 유보하고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6만 원 하면은 만 원 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고지서를 가정에 한 장도 볼 수 없게 할 겁니다. 물론 재산세, 양도세, 토지세, 종토세 아무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만 세금이 들어갑니다. 네, 시간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네, 정근모 후보 답변하실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았으니까. 시간이 제한된 시간은 경과했음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토론위원회 규칙을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씩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이 많은 노인 복지 관련 법들이 제정됐지만 노인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와 산업 구조의 개편 등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입니다. 나는 그 말씀하실 때 사회자님이 기호 8번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농지거래 자유화를 실시하고 농가거래 자유화를 실시해서 도시 사람들이 주말에 시골에 그 폐허가 된 집들을 사고 농가를 자유롭게 사서 주말에 되면 자식들을 데리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1월 이후에 출근할 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농가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면서 전원 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 전체가 주말 별장을 가지게 되면서 산삼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전국에 1,000개의 산삼 재배단지를 만듭니다. 물론 수출용이죠. 그래서 이 산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토경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곳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100만 원씩을 주는 전국의 20에서 100살까지 누구든 들어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뉴딜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정근모 후보께서 제도인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는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 또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정책,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분간 해주시고요. 정근모 후보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각 후보들께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정책, 그리고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중에서 특정 주제만 선택하여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정근모 후보부터. 네, 전 분야를 되겠습니다. 확대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제 허경영 후보 답변 2분간 해주십시오. 저는 고엽제 환자가 청와대 앞에서 28년간 병 고쳐달라고 소리쳐도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는 안보가 돼야지 무기보다 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25 월남 참전 용사는 대통령 당선되는 역시 3억 원씩을 일시불로 지불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 교육을 실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자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런 사회에서 국민이 국가를 안보를 지키려는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성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시골에서 여자는 농업 지도자 자격을 주지 않음으로써 융자도 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 차별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반도체는 국민 소득 2만 불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명윤리법을 바꿔서 우리도 21세기 줄기세포와 생명복제 산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새만금에 200층짜리 빌딩을 200개 이상 지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그만두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새만금 하나의 국력을 총집결하고 판문점의 국력을 총집결하면은 우리나라는 저절로 모든 국토가 다 잘 살게 됩니다. 부산의 찔끔, 대구의 찔끔, 광주의 찔끔, 강릉의 찔끔, 이러한 국토의 균형 발전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국가는 금융 메카를 새만금에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만개 은행이 들어온다고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지어놨기 때문에 새만금에 세계적인 금융 메카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우리 국민소득 5만 불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끝 질문으로 오늘 전체 토론에 마무리를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방안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금민 후보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각 후보들께서는 이 양성평등 실현 방안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중에 특정 주제만 선택해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분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면 일자리는 많아져서 비정규직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헌법 33조에 노동 3권이 있는데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을 저는 폐지하고 경영 참여권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두 번 다시 노조 파업이 있으면은 그때는 무기징역 정도로 과격하게 다룰 것입니다. 단 한 건의 노동 분쟁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우리는 노동시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경제가 생산성 투자가 1% 미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다가 공장 짓지 않습니다. 투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노동투쟁을 많이 할수록 내 자식이 무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제를 국가가 실시하겠습니다. 150만 원 이상 빌딩에 있는 사람이 70만 원 받아서 교통비하고 차비하고 점심 먹고 남는 거 없습니다. 절대 이런 임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딩 주인이 돈이 없어서 70만 원 주는 거 아닙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하 150만 원. 어떤 여성이든 빌딩에 청소하는 여성이든 150만 원. 이렇게 비정규직을 인정은 하되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근모 후보께서 이제 답변하실 차례인데요. 각 후보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또 시간 부족으로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후보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은 전관 후보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관 후보의 마무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분간 허경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오늘은 제가 여론조사 한 15% 내일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일 있으면 30%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후보를 제치고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될 것입니다. 저는 의료보험을 100% 적용하고 장기 이식 환자는 1년 이내에 국가에서 장기를 구입해서 100% 수술해 드릴 것입니다. 왜냐?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장기가 없어서 국가에서는 시신기증자가 없으니 마냥 기다려라.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있어나만 합니다. 농약 생산을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을 개발해서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전과를 완전히 대사면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과자는 엄격히 말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과를 사면할 것이고 400만 신불자 역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완전히 해결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물론 무이자로 20년 융자 조건으로 월 몇만 원 내는 것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한 사람이 15억을 평생 받아가야 됩니다. 3인 가족이 45억, 5인 가족이면 75억을 받아갑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까지 누가 썼느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이렇게 하고도 국가 예산은 매년 260조가 남습니다. 왜? 현금을 쓰지 않고 10,000원 이상은 카드를 쓰면은 평균 연간 200조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0조를 탈세한 거죠. 이래서 모든 세제를 바꿔버리면 제가 IQ가 430입니다만은 이러한 제가 만든 모든 제도를 당장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시간이 국가 발전에 다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예고할 것입니다. 예, 이제 정근모 후보. 네, 이렇게 해서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위원회 진행 규칙을 존중해 주신 네 후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 주신 네 분 후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